지구의 가장 큰 악당? 다 맞아. 인간인데 저출산 지구 환경으로 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지우라? 아빠 정도 되는 사람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마. 그 유튜브 나간 거 봤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어땠어? 너무 잘하겠나? 보기 싫었어. 왜? 제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오 이쁜데 왜? 부끄러웠어. 왜? 아빠가 볼 때는 엄청 이쁘게 나왔는데. 하지 마.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미안.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주제를 하려고 그래. 뭔데? 사회공헌 우리 얘기 한번 했었지. 하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이 뭐였다? 불꽃놀이. 불꽃놀이, 그치?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날카롭게 지적했잖아. 저 화석 연료로 하는 건데 ESG랑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내년 그런- 하는데? 훅 들어와서 아빠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할 얘기의 핵심인 거야. 예전에는 CSR이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되게 강조했어. 니네가 여기서 돈을 버니까 돈 버는 것만큼 뭘 좀 해. 그런 식 누가? 국가나 이런 사회 단체들도 많이 요구를 하지. 당신네들이 이런 활동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만큼 사회에 공헌을 해달라. 사회의 이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해서 좀 뭔가 개선을 해달라. 그래서 CSR이라는 걸 강조해 왔는데 최근에 ESG가 이제 본격화되면서는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 둘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데 많이 달라. 방금 같다면서.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거야. 일단 가장 먼저 같은 거는 활동이나 그런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 근데 바뀐 건 예전에는 말 그대로 이름에서 나오듯이 코퍼레이트, 기업이, 책임, 사회적인. 그러니까 기업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맞아.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단체가 있어. 근데 그 단체들을 우리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도와줄 수는 없어. 그런데 최근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거든. 그런 시설들은 되게 많아. 도움을 원하는 시설들은 많지만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땐 그거야.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금전적인 걸 지원을 하는구나. 그런데 예전하고 똑같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왜 하필이면 한부모 가정이지? 그 중에도 왜 꼭 여성 한부모 가정이지? 이게 ESG적인 관점의 사회공헌 활동이 바뀐 거야. 근데 왜 바뀌었는지 알아? 아니. 대한민국에 닥친 가장 큰 위험이 뭘까? 저출산? 어떻게 한 번에 맞추지? 애들도 하게 됐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그 한 부부가 낳는 그 아이 수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게 0.7명이 돼 버렸어. 한 명도 안 되네. 근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 난 1이지. 그게 아니지. 그러네 1이 1이지. 이게 엄마 아빠는 2명이잖아. 2명에서 2명을 낳으면 1이 되는 거고 지율이 같은 경우에 0.5가 되는 거야. 뭐야 그러면 한 명은 남는다는 소리고. 그치. 한 명은 낳는데 둘 낳는 숫자가 줄어든다. 0.72인데 네. 학교 출산율 가임 여성 1명 여성당이에요? 죄송합니다. 1명 맞아요. 그게 아니지. 뭐야. 친구들 몇 명이 한 반에 요즘? 한 반에 26명씩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보다 인구위기가 더 먼저 왔어. 근데 이걸 지금 안 고치잖아. 쥐가 옮겨갖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던 거 유럽에서. 패스트. 패스트 때보다 더 빨리 인구가 감소한대. 지금? 어, 우리나라가? 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방향성을 맞춰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공헌 활동을 해도 테마가 붙는 거지. 여성 한부모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밑바탕이 깔려야만 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지하철 가면 막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버스에도 있잖아. 임산부. 임산부에 대해서 두텁게 보호를 해야 돼. 임산부들을 대부분 이렇게 배 나온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실제로 아빠가 보니까 배 나오는 기간은 짧아. 배가 많이 나온 건 다 만삭일 때 아니에요? 그렇지. 거의 나을 때 돼서만 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상시 보면 저분이 임산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임산부 배지 같은 거 맞아. 들고 다니잖아. 그래서 아빠 회사가 이번에 차병원하고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나눠주고. 안전벨트? 이게 뭐냐면 아이가 배에 있잖아. 근데 일반 안전벨트는 이렇게 3점심으로 해서 배를 누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이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이 배에 압박이 되면서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걸 밑으로 당겨서 이 복부를 압력을 가하지 않게 하는 안전벨트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서 그걸 나눠주는 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차병원에서 마련한 또 여러 가지 또 임산부 지원 물품들이 있었거든. 그걸 합쳐서 나눠주고 그분들한테 건강하게 순산하세요라는 캠페인을 했던 거야. 잘했네. 그지?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아빠 회사가 보험회사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임산부들을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간 동안에 더 두텁게 보호해 주는 거야. 보장을 더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업계에서 처음 한 거거든. 그래서 금감원에서 상도 받았어. 대단하지? 대단하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을 좀 잘 알고 여성을 좀 두껍게 보호하고 여성을 위하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 왜 그럴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기 그렇지.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 아빠 회사가 여성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가수 이효리 알지? 알지. 이효리가 한참 동안 활동을 안 했었어. 왜 안 했는지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고 싶었대. 음. 물론 아직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못 낳았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술들이 필요해. 이제 그런 것도 아빠는 회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과거의 사회공헌 활동하고 지금의 사회공헌 활동이 같지만 다르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근데 전에 그 지구의 가장 큰 악당? 파괴를 하는 사람들이 다 맞아. 인간인데 저출산 지구 환경으로 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물론 인구는 이제 조금 흐르면 80억 명이 된대. ESG의 본질적인 한 단어가 뭔지 알아? 지속 가능성. 아까 말했잖아. 그래? 아빠 기억력이 안 좋아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구가 늘어야 돼? 인구가 유지는 돼야 돼. 크게 늘진 않더라도 지금의 수준은 유지가 돼야 돼. 그러면 아빠 회사는 대한민국을 근간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해서 없어진다. 그러면 아빠 회사는 존속하겠어? 존속하지 못하겠어? 못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인구가 늘어서 지구에 악영향을 주는 건 맞아. 하지만 그건 그 과정에서 고쳐야 될 문제이지 인구 자체가 주는 게 바람직하진 않아. 오늘 너무 재미없었지? 그런보다 재미없어. 이게 사회공헌 주제라는 게 좀 딱딱하고 그리고 좀 되게 어려운 설명이었어.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빠 정도 되는 사람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마. 아니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빠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담당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빠는 되는 사람이면 빨리 잘라줘야지. 정말 그래요? 아빠 같은 이 ESG 담당자들만 이해하는 개념이야. 또 아빠 같이 붙었네. 아빠 이쯤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인사합시다. 안녕.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